저는 이제 발 건강이 전신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신는 신발의 대표적인 것들은 다 갖고 나왔거든요. 죄송하지만 평평한 신발은, 그리고 낭창거리는 신발은 패션화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건강 기준에서 보는 거니까 무조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신발을 건강하게 신기보다는 패션에 치중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쁜 신발 중에 이제 조금 더 건강한 거를 고르는 방법들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신발을 볼 때 4가지를 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아웃솔. 신발은 안창, 중창, 바깥창, 인솔, 미드솔, 아웃솔 이렇게 나누는데, 바깥창인 요게 좀 단단한 게 발의 피로도를 낮춘다. 그래서 아웃솔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쪽, 인솔. 여기를 꺼냈다고 치면 깔창이 안쪽이 좀 올라와 있는가. 깔창을 따로 사서 구매하지 않는 한 신발 안에서 아치가 올라와 봤자 거의 미미하게 느껴져요. 미미하게 느껴져도 있는 게 나아요. 근데 이거를 인솔로 올려놓은 신발이 있고, 젤카야노처럼 미드솔 부분을 이렇게 파서 올려놓는 신발도 있어요. 발이 어느 정도 일정 아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평발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이 아치 부분이 받쳐져 있지 않으면 뒤집어지면서 되게 많은 면적들이 바닥에 닿게 돼요. 그러면 족저근막이 넓게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아치가 올라온 형태의 신발을 좀 보시는 게 좋고, 손을 넣어봐서 올라와 있나 이렇게 보셔서, 죄송하지만 컨버스처럼 또는 반스처럼 평평한 신발은, 그리고 낭창거리는 신발은 패션화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건강 기준에서 보는 거니까 여기가 올라온 게 무조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천 소재냐 끈이냐 이걸 같이 보셔야 돼요. 이 지금 에어포스 같은 경우에는 좀 가죽 스타일이거든요. 러닝화나 이런 걸 보면 메쉬 소재의 천 소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제반증이나 발볼이 좀 넓은 사람들은 요 신발보다는 요 신발이 나요. 그리고 요 모양보다는 얘가 가오리 모양이어서 무제반증 모양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이나 5번째의 불편감이 또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소재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늘어나는 소재냐 안 늘어나는 소재냐 이렇게도 좀 분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끈 있는 걸 무조건 사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이얼로 돌리는 신발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애들이 끈 묶기 귀찮아하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도 귀찮고, 그래서 등산화나 이런 쪽에 다이얼 신발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지간신경종 있는 분들한테는 좀 반대. 발이 좀 찌릿거리거나 저리는 증상이 혹시 있었던 분들은 신발이 이렇게 조여지는 환경이 되면 좀 불편하실 수 있어서요. 끈으로 된 걸 먼저 고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가지는 약간 옵션 부분인데요. 여기 뒤에 있는 힐컵, 여기가 어쨌든 좀 올라와 있는 게 발에는 더 좋아요. 그래야 뒤꿈치가 많이 흔들리지 않고 걸을 때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킬레스건이나 이런 부분에 염증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소재가 푹신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얇게 천으로 되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러닝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만 더 푹신하게 해놓기도 해놨거든요. 그리고 신발을 보면 이렇게 일자인 형태로 되어 있는지 또는 이런 식으로 경사진 건지에 따라서도 뒤꿈치가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 모양이 다 달라요. 우리가 생머리, 곱슬머리가 있는 것처럼 발도 평발이 있고 일반발이 있고 요족이라는 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등이 높은 발, 낮은 발. 자기의 발 모양을 좀 알고 신발을 고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족부를 하는 정형외과에서는 일어서서 찍는 엑스레이를 찍거든요. 또는 일반 정형외과에서도 찍을 수 있는 거니까, 볼이 넓다, 볼이 좁다는 아는데 발등이 높다 낮다는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요. 그걸 기준하에 이제 신발을 사러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아킬레스건이 좀 타이트한지 아닌지 이런 정도는 좀 체크를 하시고 신발을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발이 좀 불편한 적이 있었다면 한 번쯤 정형외과에서 발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신발을 사러 가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료실에서도 원장님 뭐 신고 있어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제가 오늘 신는 신발의 대표적인 것들은 다 갖고 나왔거든요. 되게 다 여러 가지를 갖고 나왔는데, 얼마나 걸을 건지 어디를 갈 건지 이걸 기준으로 신발을 먼저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무슨 신발이 좋다 그래서 쭉 그거를 신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등산을 갈 건지 그냥 친구만 만나고 올 건지 아니면 간단히 요 앞에 카페만 갔다 올 건지에 따라 신는 신발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패션과는 별개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강 기준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걷는 양과 환경에 따라서 신발을 먼저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비탈질 곳이나 아니면 조금 울퉁불퉁한 곳을 오늘 좀 가게 될 것 같고 환경이 좀 그렇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아식스 젤카야노, 이게 안정화라고 하거든요. 힐컵도 좀 높고 잘 잡아주고 아치도 올라와 있고, 이 신발을 신었을 때 뒤꿈치가
움직이지 않고 딱 잡아줘요. 그래서 다리의 정렬을 잡아주는 데도 좋죠. 그래서 딱 신으면 피팅감이 딱 좋아요. 발이나 이런 불안 요소가 좀 적다 보니까 불규칙한 지면에 오늘 좀 가야 되는 날에는 좀 신고, 또는 그냥 일상 패션화로도 신고 있습니다. 만약에 걷는 양이 좀 짧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패션화기도 한데 요 신발이 좀 쿠션이 좋아요. 엄청 푹신하거든요.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좀 패션화 겸 좀 짧은 거리, 많이 활동하지 않을 때 정도로만 좀 신고 있습니다. 오래 걸으면 발 아플 게 좀 뻔하니까 짧게 걸을 때라도 좀 푹신하면서 예쁜 거 신자,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메인으로 신고 있는 신발들이 요 두 개인데, 전체적으로 단단하고 앞에가 올라와 있고 모양이 똑같죠, 거의. 근데 브랜드는 다르고요. 쿠션감이 완전 다릅니다. 이 호카 본디9 같은 경우에는 좀 단단한 느낌이 좀 있고 조금 더 무거워요. 얘는 쿠션감이 좀 압도적이에요. 쫀득거리는 수준만큼 압도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활동량이 많고 뛰고 이래야 되면 좀 가볍고 쿠션량이 있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 요게 좀 더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발바닥을 보호하고 싶다. 저 에어포스 최애여서요. 집에 에어포스만 한 10몇 개 있는데 패션화 때문에도 그렇고요. 족저근막을 보호하는 데에는 발바닥이 빳빳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단해서 좋습니다. 근데 요거의 단점은 좀 무거운 거, 그 다음에 아치가 올라와 있진 않아서요. 저는 에어포스에다가 깔창 넣고 지내는 걸 개인적으로 제일 추천하거든요. 한편으로는 좀 안정하게 지내고 싶고 족저근막을 보호하고 싶고 또 패션도 생각하고 싶다면 저는 다른 모든 신발보다는 그냥 최애가 에어포스이기도 합니다. 워낙 스테디죠. 만약에 제가 학회나 뭐 어떤 중요한 자리를 간다면 구두를 신기는 합니다만, 구두류와 그 다음에 로퍼 또는 얕은 신발, 부드러운 신발, 이런 신발들이 족저근막을 자극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최소한으로 신고 거의 안 신어요. 저도 이거 신으면 발 아파요. 슬리퍼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슬리퍼도 있지만 낭창낭창한 슬리퍼들 있잖아요. 그거보다 좀 빳빳한 형태의 슬리퍼가 좀 좋고, 그 다음에 앞이 좀 막혀 있는 게 발가락 다치는 거에 대한 보호도 좀 됩니다. 이런 모양은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서 안쪽 아치가 좀 올라온 형태면 좀 더 좋습니다. 신발 처음에 좋은 거 사려고 할 때 인터넷으로 사지 마세요. 무조건 매장 가서 신어보고 걸어보고 사신 뒤에 그 신발이 너무 좋다고 하면 그때부터 인터넷으로 사는 건 찬성. 근데 처음부터 누가 좋다, 뭐가 좋다 이런 리뷰들만 가지고 판단은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좋다고 한 몇몇 가지 중에 반드시 신어보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좋아요. 발에는 무작정 보호만이 아니라 발 자체에 신발이 없는 환경도 일부 필요하고, 발가락을 한 개씩 구부릴 수 없잖아요. 손가락은 되는데, 그런 것처럼 발은 무디기 때문에 발을 자꾸 이렇게 쫙 벌려주고 오므려주고 발가락 이 운동을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신발이 너무 보호만 되면 이 내재근의 기능이 떨어져서 균형 감각 기능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푹신한 신발도, 그 다음에 좀 단단한 신발도, 운동할 때 신는 신발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신발만 신지 말고 여러 가지의 종류의 신발을 다양한 환경에 상황과 용도에 맞게 신는 게 건강도 유지하고 좋은 신발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고, 특정 브랜드의 어떤 신발만 주구장창 신는다는 개인적으로 조금 반대합니다. 메인은 그렇게 신더라도 다양한 환경을 제공해야만 진짜로 발이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신발을 고를지 또 고민하시고 가셔서도 결정 못 하시고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건강은 챙기고 싶고, 근데 오히려 답이 쉬워질 수 있는 게 현재 신고 있는 신발의 깔창만 바꿔줘도 생각보다 건강을 많이 챙기실 수 있고 족저근막에 대한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깔창은 사지 마세요. 발이 아파서 구매를 만약에 하는 상황이라면요, 무조건 전체 깔창으로 된 거를 사세요. 이유는 안에서 놀아요. 반깔창이 유격이 좀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반깔창 때문에 물집 잡혀서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반깔창 중에 충격 흡수가 제대로 돼 있는 것도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체 깔창 기준으로 항상 깔창을 접근해라. 두 번째는 가운데가 올라온 깔창은 안 돼요. 안쪽 아치가 올라와야 돼요. 가운데가 올라오는 걸 사면 족저근막이 과자극돼서 족저근막염 파열까지 되는 경우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안쪽 아치가 올라온 거를 구매하셨으면 좋겠다. 안쪽 아치 중에서도 여기가 좀 단단해야 됩니다. 체중을 누르는 거잖아요. 손으로 눌러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저항을 가지면서 단단한 깔창이 좋은 깔창이지, 그냥 푹신한 깔창은 좋은 깔창이 아니고 오히려 아치를 피로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기준하에 깔창을 고르셔서 기존에 신던 신발 또는 작업화, 안전화,
장화 같은 곳, 크록스가 좋지 않다고 많이 얘기하지만 크록스에 깔창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발을 관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도 의사다 보니까 맞춤 깔창이 사실 1번입니다. 자기 발에 맞게 피팅하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싸게는 20만 원 후반에서 비싸면 50만 원대까지. 실제로 깔창을 하나만 하기도, 신발이 여러 개인데 여러 개 구매하기도 선뜻 겁나게 되기 때문에 의사인 저도 환자한테 추천할 때 좀 신중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너무 환자분들이 깔창을 잘못 사시는 경우도 많고 비용을 부담 느껴 하시는 경우도 좀 많아서,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 예시드렸던 깔창이 제가 만든 거기는 해요. 이 깔창 같은 경우에는 아치 블럭을 통해서 아치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평발과 일반발, 아치가 높은 요족, 발 아치의 높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깔창으로 다 높이를 설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치의 높이를 좀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포커스로 보셔서 깔창을 고르신다면 맞춤 깔창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반 깔창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저렴한 깔창은 내구성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짧은 주기에 바꿔줘야 돼요. 어느 정도 견고한 깔창이 비용이 조금은 있더라도 조금 더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신발이라든지 발 건강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걸 보실 텐데, 잘 걷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하신다면 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쪽 위에도 좀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허벅지 근력이 약하고 무릎이 안 좋으면요, 발을 더 써요. 신발만 중요하고 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하지의 다리 전체가 건강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좋은 신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벅지 근육, 대퇴 근육을 좀 계속 유지하게끔 근력 활동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무릎에 관절염을 겪으셔서 인공관절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오다리가 진행되고 있다든지 또는 무릎에 어떤 수술 경력이 있는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조금 전체적인 걸 상담을 같이 해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단순히 발만 포커스로 보는 게 또 아닐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건강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100세까지 다 사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 전체적인 근육 관리, 그 다음에 무릎에 대한 관리까지 잘 해주셔야만 발도 건강하게 쓰실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즐겁게 영상 찍었고요. 제 개인 유튜브 채널 발책부록에서는 이제 질환별로 도움이 되는 신발들을 각각 브랜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도 이렇게 지금 신발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오랜만에 저는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많은 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신발 얘기만 하다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리고 깔창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 때문에 중간에 사기도 맞아가면서 제 본 직업이 아니지만 깔창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몇 번 등장했지만 닥터 포디라고, 이름이 의사인 닥터하고요, 미국에는 포디아트리스트라는 족부 전문 그 직업이 있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만든 닥터 포디도 만약에 발이 아프시다면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발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